예,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실적 쇼크로 우리가 또 반도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그걸 시장이 다시금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와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터닝포인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그러게요. 오를 때는 뭐 못 따라가고 떨어질 때는 동행하거나 더 떨어지고 국내 증시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얘기야 뭐 길게 해봐야 답은 없는 거고 시장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오늘의 그 시장 충격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이렇게만 좀 압축해서 듣고 오히려 섹터 얘기를 뒤에 먼저 할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삼성전자의 위상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냥 다른 데서 놀고 그 다음에 아까 금투세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게 또 딴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아주 편안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할 때 프랑스 투자하시면 프랑스 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칠레를 투자한다 합시다. 칠레? 좀 그런 거 프랑스? 이 정도 투자할 때 잘 아세요? 모르죠. 근데 외부적인 느낌이 오면은 기분 안 좋으면 안 사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딱 그 짝이다. 그래서 언더밸류 될 때 상당히 언더밸류를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언더밸류 되는 거고 응축된 게 나중에 분위기가 좋으면 또 폭발하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긴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해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많은 기대를 업사이드를 기대하지 마시라. 다운사이드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업사이드가 크게 오기에는 큰 형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김동공 차장이 김장렬 본부장님이 조금 긴 흐름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그 돌파구나 위상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긴 시각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은 어쨌든 매일 대응해야 되니까 조금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시장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될 것들은 결국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코스피가 이제 미국 증시나 다른 여타 증시들 대비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유는 사실상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것이고 그 거래 대금이 부족의 이유는 너무나도 이제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탈한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들이 쏠리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들이 어느 정도 코스피의 수익률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텐데 항상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줬던 것들은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들을 좀 외면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일단 좀 돌아와야 이제 좀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미국으로 갔던 우리의 자금들이 좀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컴백 시점들을 기다려야 조금 편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오고 삼성전자를 주목했을 때 우리가 지수가 좀 오르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이란 거고요. 다만 뭐 지수가 제한되고 갇힌 거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섹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략 얘기는 사실 뭐 큰 답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들었고요. 다음 포인트 주세요. 그러게요.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ASML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꽤 크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섹터 애널도 하시고 센터장도 하신 김장렬 본부장님, ASML의 실적에 사실 우려나 실체나 이게 뭐예요? 예. 주가가 16%나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ASML 실적 3분기 실적이 원래 오늘 밤에 발표되기로 되어 있는 게 하루 앞당겨진 건지 실수인지 기술적으로 릴리스가 돼버렸어요. 네, 하루 일찍.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나왔어요. 3Q. 4Q 전망도 예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이슈는 뭐냐? 그런데 이번 분기에 들어온 신규 수주 있잖아요. 신규 수주가 56억 유로인 줄 알았는데 반도 안 나왔어요. 신규 수준 얘네는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매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내년도 매출에 대한 전망이 낮아졌어요. 그 퍼센트가 대충 15%입니다. 주가는 정확히 그거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면 왜 빠졌느냐? 두 가지입니다. 인텔, 삼성 하나 뭉챙이고 또 하나는 중국 규제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고 인텔하고 삼성이 투자를 제대로 안 한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상이 전혀 안 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수치적으로 가이던스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임팩트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장비주는 센티먼트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텔하고 삼성하고 중국 비중이 적은 반도체 장비 업체라면 관계없죠. 하이닉스라든지 HBM에 관계되는 회사라든지 그러게 왜 인텔하고 삼성이나 중국의 비중이 엄청 많은 ASM은 중국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이런 회사하고 똑같이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침에 오버소울드 된 거는 회복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좋다는 건 아니죠. 네거티브 한 거 맞는데 그렇게 소스라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동공 차장님, 그 미국 기업들의 특별히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발표되잖아요. 오늘 밤 TSMC 발표된다고 하고. 그러면 ASML과는 좀 소위 결이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적이 부진할 것인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사실 엔비디아 사실 고점 트라이 한번 하고 사실 밀린 거잖아요. 조정받을 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각 어떠신지 알려주시고 김장현 본부장님도 추가적으로 말씀 듣고 또 중요한 이슈니까 하셔도 돼요. 김동국 차장님. 네, 일단 사실 이번에 나왔던 ASML 실적에 대한 이슈는 좀 새로울 게 있었나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매량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내년도에 이제 업황 회복세가 좀 완만할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좀 하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었는데요. 결국 여기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업황에서 AI, 그러니까 특히 HBM이 일단 괜찮다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들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전방 산업,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이슈들이 일단 조금 생각보다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레거시 쪽 반도체들이 좀 수요가 좀 안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들이 일단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요 메인으로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DDR4 수준에서 이제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5 쪽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들은 맞지만, 결국 중국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 확대, 그러니까 공급 확대에 관한 이슈는 일단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와 이제 여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주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생각이 해보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과연 레거시 반도체들이 안 좋고 HBM을 제외한 레거시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인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삼성전자와 똑같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텔이나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건 바닥 대비 한 15%, 20%씩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혼자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파운드리 쪽에 계속된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TSMC와 파운드리 쪽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리스크로 이제 좀 짊어진다라고 하면 이해는 일단 사실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에 대한 악재가 글로벌 여타 대비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좀 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제 생각에 삼성전자 비롯한 여타 반도체주들은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좀 여전히 좀 과매도 구간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것들이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매도이긴 한데 이제 뭐 언제 오를지를 사실 모르는 거니까. 김장훈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더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건 말건 하이닉스는 더 갈 룸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5만 원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어저께 그 일부 기사에서 나온 거 삼성전자가 1A 그 나노를 다시 리워크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편에서 거꾸로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데리고 NDR 도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충돌등이 나오는데요. 팩트 이즈는 지금 제품이 신통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익 증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분명히 과매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저번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고 파운드리에서 10% 흑자나는 회사가 지금 15% 적자고 디램에서 완전 2등이고 지금 설계를 잘못해갖고 다시 리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작년 2년 전처럼 뭐 감산해가지고 이거 업황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진짜 타임 호라이즌 내년도 2월까지 나는 계속 사겠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하이닉스보다 비슷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단순히 6만 원이라 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얘기했고 사실 또 김동공 차장님도 얘기 듣고 막 이러다 보면 요 하나 주제로 우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도체 얘기하고요. 다음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이슈. 2차 전지. 그러게 2차 전지가 테슬라 때문에 로보택시 때문에 빠진 건가요? 이것도 사실 좀 빌미죠, 그죠? 그동안 좀 2차 전지도 꽤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이슈가 있어서 좀 강세지만 여타 2차 전지들은 밀리면서 꽤 바닥에서 올랐고 또 좀 조정입니다. 시각과 전략 어떤지 김장열 본부장님 2차 전지. 저는 원래 2차 전지하고 이제 테슬라하고는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난달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로보택시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빠진다는 건 오비일학입니다. 그렇죠. 그건 오비일학이고요. 2차 테슬라는 다른 거로 가는 거고요. 2차 전지가 빠진다는 거는 최근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직 3분기 실적이 썩 좋은 거는 별로 없고요. 그나마 버티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엔솔처럼 근거가 있게 올라간 주식은 빠지지는 않죠. 최근에 올랐지만. 그래서 그거는 LG 스프린전, LG 엔솔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은 실적과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선거가 초반에 해리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 선거인단 기준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사실은 더 높다고 보는 게 베팅 사이언티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거에 대한 게 가까우면 그것도 리스크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적극적인 없는 분들 사실 적극적인 매수건 아닌 거죠, 그죠? 굳이 적극적으로 타이밍은 좀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는 뭐죠? 다음 포인트는 빅테크들이 원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어제 오늘 보니까 오늘도 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전력난, AI에 필요한 전력난 얘기, 원전이 그 중에 하나의 이 파이프라인 될 수 있다. 또 SMR 얘기 이런 거 나오는데요. 국내 원전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동공 차장님? 일단 이슈가 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흐름들은 좀 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들고 있고요. 그럴 자격도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전주라는 것들이 특징이 이제 좀 등락들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등락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는 계속해서 불면서 이제 좀 장기적인 이슈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SMR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었던 상황들인데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물 근처에, 그러니까 바다나 이제 큰 강이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켜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SMR 같은 경우는 그 이슈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 곳 옆에도 이제 그러니까 건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계약을 하고 건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좀 상용화가 되고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2030년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올 발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뭐 수준은 쌓여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5년이나 남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가시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불 때마다 이제 조금씩 트레이딩하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볼륨들이 좀 커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카이로스에서 이제 SMR 관련된 이야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난달로 이제 좀 시기를 좀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컨스텔러 에너지의 이제 3마일 원전까지도 일단 앞으로 이제 공급받는 계약들을 이제 좀 체결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 3마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마일은 뭐냐면 여기 79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 이제 좀 해본다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에 멜트다운이 일어나면서 좀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되살려가지고 지금 전력원으로 다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자유로운 에너지원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흐름들, 그러니까 부족한 전력원과 그리고 탄소 배출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곳들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살려서 쓰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까지도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전에 대한 이슈들은 지금 계속해서 볼륨을 네. 좀 키워나가고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국내 주식들은 어쨌든 트레이딩 대응이고요. 다음 공략 종목 확인할게요. 보면 되죠? 예. 김장현 본부장은 7월 24일에 현대 로템을 얘기하셨는데, 예, 36%까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럼 좋네요. 계속 이쪽이네요. 예. 오늘 관심주 시간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요? 네. 네. 간단합니다. 네. 신발이죠. 신발이고 커스터머가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3분기, 4분기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과거 한 11배 대비했을 때 8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OEM 업체 중에서는 실적주로 좋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신발의 신발 OEM이죠. 그렇죠. 네. 가격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지금 이제 8,000원, 9,000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러면 목표가는 안 잡고요? 애널리스트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이 한 12,000원 정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9,000원이네 지금 주가는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김장현 본부장님 관심주였고요. 김동훈 차장님은 10월 초에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셔서 예, 오늘도 지금 낙폭계 이제 좁히면서 지금 빨리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견조합니다. 오늘 관심주 이어서 가시죠. 네, 오늘 삼양식품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예. 하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한 두어 달 정도 전에 8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약 한 20% 빠졌었는데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이제 여전히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요 이유였었습니다. 이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거의 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문이 더더라도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밀양 2공장이 일단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에 대한 캐파를 더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40% 정도 일단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수출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물량들을 더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하락의 원인이었던 매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인지 좀 희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공장이 될 텐데 그 전부터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 이제 겨울, 여름, 늦가을, 겨울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들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네. 가격 단기 목표가는요? 네, 단기로는 목표가 65만 원 네. 좀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55만 원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디펜딩 주도주죠. 삼양식품도 그죠? 근데 요즘 최근에 조금 관심이 좀 떨어져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그리고 공략 종목 함께 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